책을 읽는다는 건 새 신을 신고 첫 발을 떼기를 기다리는 것이다. 렐프 노박이라는 사람이 남긴 이야기래요. 우리도 좋은 책 한 권 읽으면서 새 마음을 신고 겨울을 향해 첫 발을 떼볼까요? 자, 책 읽고 싶어지는 시간, 문학의 퐁당. 새 마음을 신는 건 좋은데 겨울로 향하는 건 너무 추울 것 같아요. 공장장이 맨날 에어컨을 틀고 가셔가지고 벌벌 떨고 있습니다. 자, 책과 음악이 있는 미니 북콘서트 문학의 퐁당, 오늘은 소설가 조혜진 작가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소설 쓰는 조혜진이라고 합니다. 네, 우리 퐁당 가족들한테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예,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 사실 생방송이 지금 처음이라서 얼떨떨한데 네. 예, 재미있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퐁당, 문학의 퐁당에 퐁당, 우리를 문학의 퐁당 빠뜨려 주시는 두 분이죠. 바로 문학의 감동에다 또 음악의 감동까지 더해 주시는 두 분. 세계 1위 하모니시스트 박종성 씨. 네, 안녕하세요. 하모니시스트 박종성입니다. 네, 영혼의 단짝 한 주 쉬고 나오셨습니다. 피아니스트 조영훈 씨,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피아니스트 조영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약간 몸이 네. 으실으실 하셨다고 네. 그랬었는데 지금 괜찮으시죠? 저번 주에 저도 집에서 이제 방송을 청취를 했는데요. 네. 저희 둘이 싸워서 안 나온 줄 알고 계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네, 싸우지는 않았는데 원만하게 합의는 잘했습니다. 네. 오랜만에 뵈니까 더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더 돈독해지려면 가끔 싸우는 것도 괜찮습니다. 작가님, 조혜진 작가님 오늘 오셨는데 어느 인터뷰에서 보니까 책을 고르는 기준이 신뢰라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신뢰. 책을 고르는데 신뢰? 라고 해서 좀 더 읽어봤는데 어떤 책이 한 권 마음에 들면 그 작가가 궁금해서 그 작가의 책을 하나씩 더 구입을 해서 읽으신다고요. 네, 한 작가가 좋아지면 그 작가 전작주의자라고 해야 되나? 전작을 다 읽으려고 하는 편이에요. 저도 가끔 그럴 때 있거든요. 내 영혼을 만난 것 같아. 내 스타일을 만난 것 같아 했던 작가들이 있으면 그 작가 거를 책을 한번 읽고선 마음에 들면 그 작가의 다른 책들도 좀 찾아서 하나씩 읽어보는데 그러다 보면 어떨 때는 이번 것만 좋은 것도 있고 이거보다 더 좋은 작품이 예전에 있을 수도 있고 맞아요. 그 작가에 대해서 더 깊게 이런 작가구나 좀 알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혹시 음악도 그렇게 듣는 편이세요? 음악은 제 전문 분야는 아니라서 그냥 무조건 다 있으면 다 듣는 편이고. 네. 예. 요즘에 어떤 음악 들으세요? 저는 약간 인디 음악 좋아하고 그리고 뭐 클래식도 사실은 잘 모르지만 그래도 네. 듣습니다. 혹시 글을 쓰시면서 음악도 도움을 좀 받으시면서 하시나요? 네, 그럼요. 음악을 많이 틀어놓고 하고 예, 최근에도 스피커도 사서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진공관 스피커. 김규리의 퐁당퐁당 아침에 항상 들어주시기로. 예. 자, 지난 2004년 문해중앙이라는 문해지의 첫 소설을 발표하셨는데요. 그 후로 소설집 천사들의 도시, 목요일에 만나요, 빛의 호의, 장편 소설로는요 한없이 멋진 꿈에 또 로기완을 만났다. 로기완? 이름인가요? 예, 북한 탈북인. 네. 아무도 보지 못한 숲, 그리고 여름을 지나가다, 단순한 진심, 이렇게 여러 작품을 발표를 하셨는데 조혜진이라는 소설가를 처음 만나는 책으로 이 계절에는 좀 어떤 책을 먼저 추천을 해주실 건가요? 예. 생각보다 책이 많네요. 나열하니까. 어머, 작가님. 그렇네요. 제가 네. 그런 말은 제가 해야죠. 갑자기 낯설어서. 네. 최근의 책이 단순한 진심이라 이따가 낭독도 좀 들려드릴 텐데. 단순한 진심. 네. 단순한 진심이라고 하면 진심은 진심인데 단순한 진심이라고 하니까 뭔가 느낌이 다르네요. 네. 좀 이따 책에 대한 설명할 때 또 말하겠지만 약간 생명에 대한 진심 이런 느낌의 표현이었어요. 그래서 생명에 대한 진심? 네.
생명에 대한 진심이라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네요. 네. 왜냐하면 생명은 항상 위대한 것이고 존중받아야 마땅한 것이라고 늘 생각해 왔기 때문에 생명에 대한 진심이라. 네. 타자의 소설가라고 별명이 있어요. 타자의 소설가. 그래서 타자 치는 소설가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타자, 나와 타자. 그 조혜진 작가님의 시선은 가장 모서리에 몰린 인물들을 향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인물들이 그동안 작가님의 주인공, 소설의 주인공이었냐면요. 어떤 분위기 아까 로기환 같은 경우는 벨기에에서 난민 신청을 하는 탈북인 이야기예요. 그리고 아까 지금 방금 추천해드린 단순한 진심 같은 경우는 프랑스로 입양되었던 한국인 나나, 한국 이름은 문주인데 네. 30여 년, 3, 4년 만에 한국에 와서 자신의 이름을 찾아가는. 그리고 이따 또 낭독을 해드릴 산책자의 행복 같은 경우는 산책자의 행복. 산책자의 행복. 예, 단편인데 네. 이 소설은 이제 오랫동안 대학에서 시간 강사, 철학과 시간 강사였는데 대학 구조조정으로 대학을 그만두게 되고 편의점 알바를 하는 어떤 강사와 그녀에게 꾸준하게 메일을 쓰는 제자 중국인 유학생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네. 그런 식으로 좀 어떤 경계에 있는 사람들. 경계에 있는 사람들. 네네. 발음은 좀 목소리는 예쁘신데 발음이 별로 안 좋아요. 다시 한번 경계에 있는 사람들. 잠깐 죄송합니다. 경계인, 예, 경계에 있는 사람들, 어떤 디아스포라, 이방인 네. 뭐 이런 쪽에 관심이 있고 꾸준히 써왔던 것 같아요. 경계에 선 사람들이 있죠. 네. 이 사회에는. 그래서 꾸준하게 좀 함께 가려고 저희가 좀 많이 생각하고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문학 작품으로 만나면 좀 더 감정이입도 하게 되고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낭독해 드릴 부분인데요. 바로 아까 말씀해 주신 단순한 진심 중에서 골라왔는데요. 작년에 발표하신 장편 소설이죠? 장편 소설. 네, 네. 프랑스로 입양된 영국 배우이자 프랑스로 입양된 배우이자 극작가가 한국에 배우이자 극작가 오게 된 얘기입니다. 나나 네네. 예, 이야기인데요. 낭독해 주실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좀 소개 좀 해주세요. 도입 소설이 약간 거의 앞부분인데 나나가 이제 한국에 올 계획이 없었는데 이제 생명을 갖게 되고 어떤 계기가 있었고 또 하나는 한국에서 독립영화를 만드는 서영이라는 한국인이 초대를 해요. 이메일로 네. 자기가 독립영화를 만들고 싶은데 나나 씨의 이야기를 가지고 다큐멘터리 영화를 만들고 싶다고 그 초대하는 그 이메일이에요. 그래서 어떤 그런 계기를 가지고 한국에 오게 되거든요. 예, 그 부분, 네네. 그 장면입니다. 네. 이거 혹시 실화인가요? 그렇진 않아요. 그렇진 않죠. 네네. 네. 그래서 진짜 이런 분이 있었나? 막 인터넷으로 찾아볼 뻔했어요. 그렇습니다. 낭독에 이어서 박정성 씨와 조영은 씨가 연주 우리 함께 이어주실 건데 혹시 어떤 노래 준비해 주셨는지. 이 작품에는 제가 직접 작곡했던 가장 중요한 건 마음이니까라는 곡을 준비했는데요. 네. 이 곡은 제가 아주 슬럼프에 빠졌었던 당시에 고민을 털어놓고 하다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뭐가 중요해? 네 마음이 제일 중요한 거지. 이제 그때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제 주변 상황은 아무것도 바뀐 게 없는데 네. 제가 마음만 조금 바꿔서 생각했더니 좀 모든 게 해결이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뭐 주변의 어떤 상황이나 물리적인 것들 이런 것들 다 떠나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그 사람의 마음 혹은 내 마음이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만들어봤던 곡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마음이니까 네, 노래에 이어질 거고요. 들으시는 동안 감상평과 질문 짤막하게 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울국제작가축제에서 굿즈를 선물로 주신다고 하니까요.
짤막하게 질문과 감상편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실 곳 알죠, 여러분? 다시 한번 알려드릴까요? 네, 샵 0951, 샵 0951 50원의 유료 문자고요. TBS 앱으로 참여하시면 무료입니다. 작가님하고 제가 낭독해 드릴 부분은요. 소설 단순한 진심 중에서 한 부분인데요. 서영 역할을 작가님께서 해주실 거고요. 나나의 나레이션을 제가 맡았습니다. 낭독 들려드릴게요. 이름은 집이니까요. 서영의 두 번째 이메일은 이렇게 시작됐다. 이름은 우리의 정체성이랄지 존재감이 거주하는 집이라고 생각해요. 여기는 뭐든지 너무 빨리 있고 저는 지키지 못한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라도 제대로 기억하는 것이 사라진 세계에 대한 예의라고 믿습니다. 정체성, 존재감, 집, 예의. 서영이 선택한 단어들은 일단 내 관심을 끌었다. 아니, 관심을 끌었다는 표현으로는 부족했다. 그 단어들은 내가 삶에서 그 무엇보다 간절하게 희구하는 것이었다. 나는 어느새 소파에 기댔던 등허리를 바로하고는 서영의 이메일에 정신을 집중하기 시작했다. 첨부된 이미지 파일을 열자 작은 거실과 침실 그리고 창밖을 찍은 풍경 사진들이 하나씩 노트북 화면에 떴다. 실은 제 자취집인데 보시다시피 고급스럽진 않지만 혼자 머무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거예요. 게다가 밤에는 조명을 밝힌 남산타워도 볼 수 있답니다. 라고 서영은 이어서 썼다. 가만히 사진들을 들여다보는 동안 내게는 일종의 위탁가정이 되어주었던 기관사의 집이 어렴풋이 떠올랐다. 그 집은 골목 안쪽에 자리한 낡은 한옥이었는데 비가 오면 집 구석구석에 배어있던 나무 냄새가 박하향처럼 싸하게 번져나오곤 했다. 그 집에서는 비가 온다는 건 갈색에 가까운 자줏빛을 띠는 납작한 만두 모양의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했다. 기관사의 어머니는 평소엔 나와 눈만 마주쳐도 혀를 끌끌 차곤 했지만 앞이 트인 마루에 나란히 앉아 빗소리를 들으며 그 음식을 나눠 먹을 때만큼은 친할머니처럼 다정하기만 했다. 프랑스에서는 도저히 구할 수 없는 그 음식을 먹게 된다면 시시때때로 나를 괴롭히는 메스꺼움이 단박에 해결될 것만 같았다. 물론 나도 알고 있다. 단지 특정 음식을 먹기 위해 임신 초기에 장거리 비행기를 타는 건 상식적이지 않은 선택이라는 걸. 의사의 말대로 나는 모든 것에 조심해야 한다는 것도. 나는 그쯤에서 서영의 이메일을 삭제하든지 아니면 형식적인 거절의 문장을 써야 했다. 그러나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대신 언젠가 한국 문화를 소개하는 책자에서 읽은 내용, 한국에서는 많은 임산부들이 일정 기간 친정에 가서 영양을 보충하며 출산을 준비한다는 내용을 되새기며 마음이 흔들릴 준비를 하고 있었다.
영화 너무 좋네요. 그렇죠. 네. 그 단순한 장편 소설 단순한 진심 중에서 한 부분을 작가님과 제가 함께 낭독해드렸고요. 박종성 씨와 조영은 씨의 연주로 가장 중요한 건 마음이니까 들었습니다. 하모니카랑 피아노 소리 너무 예쁘죠. 예. 그리고 마음이라는 소설에서 낭독한 부분도 마음이 흔들릴 준비를 하고 있었고 끝났는데 딱 나오니까 네. 정말 중요한 건 마음이지 이런 생각도 들고 네. 절묘한 선곡이 아니에요. 너무 황홀하네요. 아, 감사합니다. 최고의 칭찬이었어요. 아, 감사합니다. 네. 가장 중요한 건 마음이죠. 근데 박종선 씨의 그 하모니카 그 연주를 듣다 보면 하모니카가 말을 해요. 네. 뭔가 이야기를 말로 듣는 것처럼 네. 마음으로 들리거든요. 혹시 이 가장 중요한 건 마음이니까 이 곡에 있는 그 만드실 때 네. 어떤 말을 그 안에다가 생각하시면서 만드셨나요? 저 내면한테 말을 처음 걸었던 순간인 것 같아요. 그 전에는 어떻게 보일지, 어떤 사람으로 보일지, 어떤 사람이고 싶은지 뭐 그런 생각만 했다가 처음으로 저 스스로한테 말을 걸고 저 스스로한테 좀 괜찮다고 말해주고 넌 어떻게 생각하니? 이렇게 제 말을 좀 마음속의 말을 들어보려고 했던 그런 시기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런 생각에 떠올랐던 멜로디였던 것 같아요. 의외로 자신과 대화를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그렇죠. 네. 그 남한테 보여지는 것, 보여지는 내 모습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게 그 인성 공부가 그래서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거기에는 이제 문학이라는 장르가 도움을 많이 주는데요. 유튜브에서 같이 갑시다 님께서요. 꾸밈 없는 게 진심이죠. 라고 해주셨고 정말 낭독과 음악이 잘 어울립니다. 대화하는 느낌 같아요. 라고 원흥 사랑꾼 님께서 보내주셨고요. 9011님께서 나나의 흔들리는 마음을 통해서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마음이 보여서 내 어머니를 그려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고고님께서요. 작가님 단순한 진심 감명 깊게 읽었습니다. 책을 읽고 이름에 대해 한참을 생각했어요. 사람의 이름, 지명의 이름. 감사해요 작가님이라고 해주셨고요. 감사합니다. 3404님께서는요. 작가님의 차분한 목소리, 귤디의 목소리까지 사라진 세계의 존재라는 구절이 와 닿았습니다. 첨부된 파일에 환경을 잘 나타내 주셨어요. 저도 어릴 때 낡은 한옥에서 살아서 옛날이 떠오릅니다. 모국에 대한 그리움 등등이라고 해주셨습니다. 단순한 진심. 여기서는 나나가 기관사의 집에 네. 위탁이 된 거죠? 네, 이제 철도에서 발견됐거든요. 기관사가 구해주었고 네. 이제 그 집에서 이제 입양 가기 전 그 보육원 같은 곳에 가기 전까지 1년 정도 보호받은 거죠. 그때 문주라고 불렸고, 근데 이제 서류에는 남아있지 않은 이름이니까 그 뜻을 모르는 거예요. 문주라고 불렸다는 것만 문주라고. 알고. 네, 그래서 항상 그 이름의 뜻이 뭘까 궁금했었는데 마침 그 이메일을 받고 결심을 하게 되죠. 한국에 가서 이름의 의미를 찾아가자 이렇게 결심하게 되는. 나나의 이야기를 영화로 제작하고 싶다는 서영의 이메일을 받고선 나나는 결국 자신의 생모와 자신을 구해줬던 기관사 그리고 자신의 이름에 대한 이야기를 찾으러 한국에 오게 됩니다. 그 후의 이야기 조금만 좀 더 들려주시면. 예, 그 서영의 집에 이제 머물면서 네. 영화를 찍고 또 생명을 기다리는데 그 집 1층에 이제 그 복희식당 할머니를 만나게 돼요. 근데 그 할머니를 통해서 또 어떤 다른 역사를 또 알아가게 되죠. 그리고 그 할머니는 그 소설 중반에 돌아가시는데 이제 그 사실 아까 단순한 진심이 생명에 대한 진심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근데 그 생명이라는 건 제가 생각했을 때 물론 오는 생명도 있지만 가는 생명도 의미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나나는 새로운 생명을 기다리고 있는데 동시에 물론 그 할머니와 어떤 핏줄이거나 이런 건 아니었지만 그 할머니의 죽음을 지켜봐주고 또 애도해주면서 또 어떤 하나의 생명을 보내는 그런 역할도 하게 되거든요. 그렇군요. 네. 이렇게
생명, 가는 생명에 대한 진심, 오는 생명에 대한 환대. 고마움, 예. 환대, 네. 찬사. 네. 네. 그 생명에 대한 진심. 이 단순한 진심에 대해서 아직도 계속 생각이 드는데 단순한 진심이 도대체 뭘까요? 근데 원래 단순한 거짓을 얘기할 때 좀 더 복잡해지지 않나요? 그렇죠. 네. 원래 진심은 너무 단순하잖아요. 네, 맞아요. 투명하고. 투명하고 설명하기 쉽고 그냥 좋아, 뭐 좋아해 네, 맞아요. 라든가 이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좋아해. 음. 말하든 얼마나 간단해요. 그 순간이 오기가 그렇게 어려워서 그렇지. 네. 그렇습니다. 아, 그렇군요. 진심은 단순했네요. 그렇습니다. 아, 이제 두 번째 낭독을 준비를 해야 될 텐데요. 17회 이호석 문화상 대상을 수상한 작품이에요. 산책자의 행복 중에서 골라봤는데 산책자의 행복이라는 책은 어떤 책인가요? 이 소설은 이제 단편이고, 아까 잠깐 말씀드리긴 했는데, 철학가 강사였다가, 일종의 경제적인 난민이 되는, 예, 홍미영 강사. 철학자인데 철학가가 없어지기도 하고, 요즘에. 예. 이것도 실화는 아니죠, 작가님? 아, 네. 너무 가슴 근데 아플 워낙, 것 같아요. 현실을 바탕으로 하긴 하죠. 가슴이 아프다. 작가님이 예. 쓰신 책의 주인공들을 이렇게 들어보면 가슴이 아파요. 네. 철학자가 설 곳이 없어서 네, 네. 철학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나중에 기초수급자가 네, 된다고요. 네, 네, 네. 네, 그래서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편의점에서 이제 야간에 일을 하는데, 한때 그 제자였던 메이린 중국 유학생이었는데 지금 독일에서 공부 중인데 그 친구가 계속해서 메일을 보내요. 라오슈라고 하거든요. 라오슈. 그러니까 라오슈 중국어로 선생님. 선생님 뜻인데 라오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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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어느 날 실수로 라오슈라고 했는데 홍미영 강사가 그 말이 좋다고 계속 써달라 그래서 이제 다른 말은 한국어로 써도 어설프게나마 예, 선생님 부를 때만 라오슈라고 하는 그 학생이 제자가 계속 이메일을 보내는 그런 약간 교차하는 내용이에요. 홍미영의 이야기와 메이린의 편지가 교차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네. 여기서 메이린은 어떤 인물이에요? 메이린은 이제 사실 친구의 죽음을 경험한 적이 있어요. 어떤 단절을 아는 거죠. 사실 산책자 행복은 삶과 죽음에 대한 소설이에요, 사실은. 삶과 죽음에 대한 이야기예요. 네, 그러니까 라오슈는 그러니까 홍미영은 철학자였기 때문에 삶과 죽음을 피상적으로 관념적으로 생각하고 또 메이르는 죽음을 가까운 사람의 죽음을 경험한 적이 있어서 죽음이 완벽한 단절이라고 생각하는 실질적인 거라고 생각하는 인물인데 라오슈가 그러니까 홍미영이 강의실에서 살아있을 땐 살아있다는 감각에 집중하면 좋겠다 이런 말을 해요. 근데 사실 그 말은 홍미영은 실질적으로 느끼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기초생활 예, 강사, 철학가 강사. 근데 기초생활수급자가 되고 경제적인 어떤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 자기가 한 말을 뒤늦게 실질적으로 느끼게 되고 좀 더 메이린처럼 삶과 죽음을 구체적으로 느끼게 되는 반면에 메이린은 라오슈의 그 홍명에게 메일을 쓰면서 또 독일에서의 경험을 통해서 삶과 죽음이 이어진 것일 수도 있다. 어렵다. 어려워요. 네, 너무 길게 설명했나요? 너무 어려워요. 당장에 오늘이 힘들어가지고. 그렇습니다. 네, 좀 그렇네요. 너무 길게 설명한 것 같아요. 제가. 이 소설의 산책은 의미가 뭘 뜻하는 걸까요? 산책. 그냥 어떤 인생을 산책하듯이 나와도 되겠다, 좋다, 네. 좋겠다, 뭐 네. 이런 느낌인가요? 그렇죠. 그냥 어떤 소설의 도입부에 그런 문장이 있긴 해요. 삶이란 어떤 결국 그 길 위에 어떤 공간들을 떠돌아다니는 것, 학교에 갔다가 병원에 갔다가 직장 갔다가 뭐 그런 문장이 나오긴 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 자체도 어쩌보면은 가볍게 왔다 가볍게 가는 산책으로 생각이 들 수도 있겠네요. 예, 그래서 그런 어떤
삶의 비유 같은 의미로 썼던 것 같아요. 박종성 씨는 어떠세요? 삶과 죽음. 어려워. 네, 매우 나는 어렵고 어려워. 꼭 지금 그거를 고민해야 되나 이거 오늘 네. 2단계로 지금 격상이 됐다고요. 네. 여러분 건강하세요. 감기 조심하시고요. 근데 저는 이제 거기서 행복을 얘기하긴 네. 했어요. 행복. 네, 작가님이 제목이 당황하셨나 산책자 행복이니까 네. 행복의 의미, 행복이란 그럼요. 뭘까? 그 각자 찾는 거라고 생각해서 어떨 때는 그런 것 같아요. 너무 당연한 것들이 어떤 삶의 절벽 끝에 서게 되면 이게 참 당연한 게 아니었구나. 그 소중함을 깨닫게 되는데 우리가 숨을 쉬잖아요. 이게 공기가 이거 너무 당연한 건데 사실 감사함이 있는 거잖아요. 코로나19 지금 2단계로 격상이 돼서 또 예민해지는 상황이 되는데 너무 당연했던 나의 일상들이 지금 그래서 더 소중해지지 않았나라는 맞아요. 생각이 듭니다. 자, 두 번째 낭독을 들려드릴 텐데요. 박종성 씨 어떤 곡 선택해 주셨어요? 기대된다. 네, 이번에는 피아졸라의 망각이라는 곡을 준비했습니다. 피아졸라 좋아. 네. 좋다. 와, 네. 피아졸라 이 낭독에 네. 이어지는 피아졸라의 음악이 어떨지 되게 기대가 됩니다. 자, 이제 낭독을 해드려야 될 텐데 이 장면은 어떤 장면이죠, 작가님? 네, 거의 이제 끝부분인데 음. 그 흥명 인물이 그 알바가 편의점 일을 끝내고 새벽에 아침에 나왔는데 약간 검은 그 어떤 개를 봐요. 근데 그 개는 어쩜 한상일 수도 개, 있어요. 멍멍이. 큰 개. 피를 약간 도망친 개 같은데 꼬리는 또 흔들고 있고 위협적인데 또 반가워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큰 개를 보고 좀 무서우니까 도망가는데 사실 그 개는 어쩌면 그 인물이 만들어낸 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순간 그 개를 보면서 좀 중요한 독백을 해요. 제가 어쩌면 이 소설에서 제일 하고 싶었던 그 말이었는데 규디님이 읽어주실 부분에 나옵니다. 가끔 그럴 때 있어요. 내가 저게 본 게 실제로 본 건가? 근데 잘못 본 거 아니야? 하고 다시 한번 보는 경우들이 있는데 어쩌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 게 보였을지도 모르겠네요. 근데 작가님 그 되게 신기한 게 이제 작가님이 그 작품마다 어떤 그 인물들을 선정을 하잖아요. 직업이라든가 어떤 상황이라든가 좀 우리가 삶에서 주목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외면했던 소중한 나의 이웃들의 이야기를 끌어와서 얘기를 그동안 해주셨는데 책을 통해서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그 소설이란 장르가 다른 스토리 장르보다는 좀 조명받지 못했거나 혹은 자기 목소리를 제대로 내지 못한 사람들에게 좀 더 좀 이야기하는 그런 장르라는 생각이 좀 들고 또 저 자신도 약간 경계에 있다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살아오면서. 물론 네. 저처럼 생각하는 분이 많겠지만 또 저처럼 생각하는 걸 이해하지 못할 분도 계실 테고 예. 그래서 어떤 항상 그 경계에 있다는 혹은 마이너리티의 감성 이런 것들이 있어서 좀 더 좀 관심 있게 썼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그 경계에 서서 아슬아슬하게 걸어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네. 하지만 당신과 함께라면 든든하게 갈 수 있지 않을까. 사회적으로는 거리를 둬도 마음으로는 가까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퐁당 가족들한테 인사도 좀 부탁드릴게요. 네, 사실 작가들한테는 이 시간이 거의 활동하는 시간이 아닌데 이렇게 아침 일찍 이렇게 분주하게 막 일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좀 새로운 어떤 감정이 또 생기고 네. 또 이렇게 이동하면서 혹은 집에서 아니면 일하시면서 듣는 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하니까 또 다시 한번 또 삶에 대해 생각하게 되고 네. 너무 감사하고 또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네. 이 시간이 그 글을 쓴 작가와 직접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라서 사실은 되게 소중해요. 책으로만 만나는 것도 재밌는데요. 또 작가의 이야기를 딱 들어보면 혹은 작가 이야기가 마음에 들어서 책을 또 보게 되면 왠지 더 가깝고 친근해지는 느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저희가 들려드릴 거는요. 산책자의 행복 중에서 작가님과 제가 낭독을 해드릴 거고요. 이어서 피아졸라의 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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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망각. 우리 힘든 거는 그냥 잊어버리자고요. 들려드리면서 저희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낭독 들려드릴게요. 골목이 끝나고 아파트 단지 입구가 보였다. 아파트 안으로 들어가면 경비실이 있을 것이고 경비실엔 개를 쫓아줄 누군가가 있을지 몰랐다. 그러나 먼 곳에서 조명을 밝히고 있는 경비실을 목격했으면서도 그녀는 앞만 보며 달렸고 이내 아파트 단지 입구로부터 멀어져 갔다. 그녀가 사는 아파트가 아니었다. 독거노인과 장애인과 기초생활수급자가 사는 임대 아파트도 아니었다. 그녀는 거절당하고 싶지 않았다. 세기가 눈앞에서 셔터를 내리는 걸 또다시 지켜볼 수는 없었다. 풀린 운동화끈이 밟힐 때마다 비틀거리면서도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오르막길에 이르렀을 때 맞은편에서 승용차 한 대가 다가오는 게 보였다. 그제야 그녀는 스르르 주저앉았고 바닥에 돌멩이 하나를 손이 으스러지도록 꽉 쥐었다. 승용차는 급정거를 하며 클렉슨을 울렸고 뒤에서는 개가 짖었다. 잠시 숨을 고르다가 안간 힘으로 일어나자마자 돌아선 그녀는 손에 쥐고 있던 돌멩이를 힘껏 내던졌다. 개는 없었다. 아무도 없었다. 허공에서 뚝 떨어진 돌멩이가 바닥을 대굴대굴 굴러갔다. 승용차가 또다시 클렉슨을 울리며 그녀 곁을 지나갔다. 피곤했다. 그녀는 다시 걸었고 길이 갈라질 때마다 그 끝이 어디인지 알 수 없는 하나의 길을 선택해야 했다. 살고 싶어. 목적 없이 뻗어있는 길 한가운데서 그녀는 속삭였다. 미치도록 살고 싶어. 메일인 부르며 그녀는 흐느꼈다.